지은호는 요즘 말보다 먼저 기류를 읽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말하기 전에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는지가 더 크게 들려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한 발만 가까워지면 온도가 뚝 떨어지고 누군가가 웃을 때조차 웃음이 끝까지 가지 못한 채 중간에서 꺾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정확히는 마주치기 직전까지는 괜찮다가 딱 그 순간에 시선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가요. 마치 보면 안 되는 것을 본 사람처럼 혹은 보면 들킬까봐 피하는 사람처럼요. 인사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잘 지냈어? 같은 말이 먼저 붙었는데 요즘은 단어만 남습니다. 응, 그래. 나중에. 짧아진 건 시간이 아니라 거리였어요. 지은호는 그 짧은 단어 사이에서 자꾸만 같은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뭘 건드렸지? 내가 모르는 규칙이 생겼나? 아니면 이미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이상함의 중심에는 늘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그가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은호가 아는 이지혁은 한번 마음을 열면 쉽게 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차갑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너무 계산된 차가움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무심한 척하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다정하지 않지만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딱 상처가 나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고 딱 의심이 확신이 되지 않을 만큼만 선을 긋습니다. 그 선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지은호의 마음을 더 흔듭니다.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예전처럼 말해줬으면. 지은호는 그 생각을 하다 멈칫합니다. 예전처럼 말을 걸었다가 그 따뜻함이 연기였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봐 무서워서요. 사람은 차가운 것보다 따뜻했다가 차가워진 이유를 모를 때 더 무너지니까요. 지은호는 눈치를 봅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나, 무례했나,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를 말했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지혁의 태도는 화가 난 사람의 차가움이 아니라 들키면 안 되는 걸 숨기는 사람의 차가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더 조심해집니다. 묻고 싶지만 묻는 순간 모든 게 깨질까봐.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가는 순간 밀려날까봐. 그런데 또 이대로 두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 결국 지은호의 마음속엔 그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나를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밀어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걸까? 그리고 그 이유는 지은호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날카로운 쪽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목덜미를 타고 올라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 뭔가 잘못했나? 말투가 거슬렸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한 게 있나? 지은호는 스스로를 뒤지고 또 뒤집니다. 이상하게도 이유를 찾으려 할수록 더 겁이 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는 뜻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은호는 이지혁을 붙잡고 싶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답을 듣는 순간 정말로 끝나버릴까 봐요. 그 시간 이지혁은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합니다. 사인해야 할 결제는 분명 출장건인데 그의 눈빛은 출장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동 일정표 위에 찍힌 글자 도쿄 그리고 2박 3일. 이지혁은 그 일정을 말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누가 물어도 담담하게 말할 준비를 했는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오려 하니 목이 먼저 굳습니다. 업무 때문에라는 말이 가장 안전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오히려 불을 붙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동은 단순한 출장처럼 보이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니까요. 이지혁은 목소리를 낮게 비관을 담아 혼자 말을 합니다.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왜 내 앞을 이렇게 막아 세우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문제였나? 누군가가 미리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일이 꼬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면으로 길목을 잡고 서 있는 느낌. 이지혁은 그 기분을 떨치려고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갠다고 마음을 다독이듯 되뇌면서요.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주문에 가깝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움직입니다. 고성이는 늘 한 박자 늦게 웃고 한 박자 빨리 의심합니다. 겉으론 부드러운 말로 다가오지만 속은 계산으로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밀의 냄새를 맡는데 유난히 예민합니다. 고성이는 차분히 그러나 날카롭게 내뱉습니다. 우리 그 약속 기억하지?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새어나가는 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숨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나도 함께 안전해야 하잖아. 그럴 거면 내가 움직여야지. 고성이의 말은 부탁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요구입니다. 함께 비밀을 나눴다는 이유로 상대를 붙잡는 줄로 착각하게 하지만 같이 했으니 같이 책임져라는 문장으로 상대의 도망길을 막는 방식입니다. 고성이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를 던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족쇄가 된 순간에 아주 정확한 말이죠. 고성이는 냉철하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 일도 없게 만들고 싶으면 너도 손을 보태야 해. 내가 혼자 뒤집어 쓰게 두면 그 다음은 너야.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확 차가워집니다. 이건 사랑의 다툼이 아니라 생존의 거래입니다. 서로를 살리기 위한 동맹인지 서로를 묶어두기 위한 협박인지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습니다. 박진석입니다. 박진석은 사람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는 화를 내기보다 칭찬을 꺼냅니다. 상대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칭찬. 상대가 마음을 내어주게 만드는 온기. 박진석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어른을 한번 만나기도 힘들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품어주는 사람. 그런 분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해. 박진석의 말은 칼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듣는 사람 심장에 자국이 남습니다. 그런 분을 두고 너는 지금 무슨 선택을 하려 하니라는 질문이 칭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미소는 더 위험합니다. 그가 진짜로 감동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흔들기 위해 어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무렵 지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지혁 앞에 섭니다. 그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요즘 이지혁은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벽을 세우고 있다는 걸요. 사소한 연락이 늦어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따뜻한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따뜻해질 틈을 막아버립니다.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는 불안함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나랑 있을 때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 내가 불편하게 한 게 있어? 왜 갑자기 그렇게 딱 잘라?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어? 지은호의 질문은 공격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기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손짓. 하지만 이지혁은 그 손을 쉽게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지혁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숨길 이유를 만들어낼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애써 담담하게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일 때문에 며칠 자리를 비울 수도 있어. 지은호의 눈이 흔들립니다.
자리를 비운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릴까요? 왜 잠깐이라는 말이 멀리처럼 들릴까요? 이지혁은 결국 일정표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마치 방패를 세우듯 말합니다. 도쿄 2박 3일.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성급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묻고 여기까지만 들어라는 선. 이지혁은 잠깐 동안 숨을 고르며 말하죠. 도쿄로 가. 일정은 짧아.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이게 왜 이렇게 걸리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 몰리는 기분이야. 지은호는 그 순간 확신합니다. 출장이 문제가 아니라 출장 뒤가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군가의 시선이 붙어 있다는 걸요. 바로 그때 고성희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고성희는 망설이지 않고 받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짧게 끝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고성희는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이건 내가 찾으려던 방향이 아닌데. 누가 먼저 손을 댔지? 고성희는 곧바로 누군가를 만납니다. 어둡지 않은 곳, 오히려 너무 밝아서 더 숨기기 좋은 곳. 사람이 많은 카페 한쪽. 고성희는 처음부터 핵심을 찌릅니다.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추며 당혹감과 위험을 느끼며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 내가 안 닿아야 하는 곳인데. 누가 판을 그렇게 깔아놨어? 이건 누가 짠 거야? 질문은 두 개지만 의미는 하나입니다. 누가 나보다 먼저 움직였지? 고성희는 늘 자신이 먼저였는데 이번엔 누군가가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안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고성희는 곧바로 이지혁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말이 아니라 상황으로.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이동 동선, 누가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이 조각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한 문장만 남깁니다. 고성희는 이지혁에게 한 문장을 남깁니다. 이제 숨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해. 나만 위험해지면 그 다음은 너도 못 버텨. 이지혁은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도쿄 일정이든 그 일정이 가리키는 다른 목적이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입니다. 그때 박진석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직접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고립시키는 말을 택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드는 말. 그러면서도 선택지를 하나로 좁혀버리는 말. 박진석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이럴 때는 감정으로 버티면 안 돼. 너도 알지. 어른이 남긴 한 번의 눈 감아줌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그 기회를 걷어차면 그 다음은 누구도 널 지켜주지 못해. 지은호는 그 대화를 멀리서 듣습니다. 정확한 단어가 들리진 않아도 흐름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모르는 세계에서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그래서 지은호는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이 무서워지는 건 사실보다 배제될 때입니다. 지은호는 불안과 혼란을 느끼며 속으로 말합니다. 왜 다들 나만 빼고 결정해? 왜 나한테만 차갑게 굴어? 내가 뭔가를 깨뜨렸나?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럽게, 그러나 도망칠 틈 없이. 나한테만 이렇게 굳어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 나랑 눈 마주치기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몰라도 되는 거라면 정말 모르는 게 나아? 아니면 이미 늦은 거야? 이지혁은 대답 대신 침묵합니다. 침묵은 종종 고백보다 잔인하죠.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가 결정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번엔 이지혁에게가 아니라 판 전체에게 던지는 말처럼이요. 고성희는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선택해. 내가 나랑 같이 막을 건지, 아니면 내가 먼저 칼을 꺼낼 건지.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습니다. 도쿄 2박 3일은 이제 출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탈출이고, 누군가에겐 정리이고, 누군가에겐 덫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정의 의미를 덧칠했고, 그 의미가 커질수록 지은호의 마음은 더 다칩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은 연민처럼 보이기도 하고 경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사람 마음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걸 먼저 정해.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 말은 지은호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강요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아 꼭 참습니다. 그리고 예고의 마지막. 고성이가 다시 그 질문을 꺼냅니다. 이번엔 상대가 아니라 자신에게 묻듯, 속삭이듯 고성이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가 먼저 길을 만들어 놨어. 대체 누가 내 손보다 먼저 판을 깔았지? 이지혁은 도쿄행 티켓을 손에 줍니다. 지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남깁니다. 고성이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들키면 끝이다. 하지만 정작 진짜 공포는 그 다음입니다. 누가 들켰고 누가 들키게 만들었는가? 도쿄 2박 3일은 정말 업무 일정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숨기던 비밀의 좌표가 그곳에서 완전히 드러나며 고성이가 묻던 누가 짠 판인가의 답이 43회에서 공개될까요?